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템파베이 대 토론토 경기고요. 이게 어제도 언더가 나왔는데 오늘도 또 7.5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템파베이의 언더세가 매우 강합니다. 최근 10경기가 전부 다 언더였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 역사상 그 11경기 구간 동안 13자책 이하로 막은 팀이 딱 5팀밖에 없다고 하는데, 템파베이가 그 5번째 팀의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템파베이는 엄청난 언더 맛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어제 선발은 뒤로 라세무센이랑 거스먼이면 둘 다 양팀에 뭐 1선발급들이 나온 거지만, 오늘은 맥클라난이랑 이제 코빈인데 얘네들 가지고도 과연 언더를 볼 수 있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코빈이 그래도 예년보다는 괜찮아요. 최근 2시즌 동안 패트릭 코빈이 아주 이제 막 엄청 안 좋은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것들 보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이 하위권 지표에 머무르는 건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렇게 하위권일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전부 다 막 파란색으로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좀 쓸만했잖아요. 3점대 방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거치면서 그래도 좀 사람답게 해주고 있거든요. 베테랑의 회강 반조다,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 어제는 요즘 좀 1인분 하더니 지난번 경기 좀 승리까지 따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패트릭 코빈이 그런 상태고, 맥클라는 옛날에 템파베이 에이스 출신이지만은 토미존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장점들 많이 잃었어요. 좌완인데 구속이 97, 8마일 나온다. 그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고, 뭐 땅볼 유도도 좋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는 구속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해준다. 직전 경기는 좀 이제 6이닝까지 먹어주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사실 선발들의 퀄리티 자체는 지금 폼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7.5를 받은 거, 어제도 좀 라스무센이 고전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7.5는 진짜 수틀리면은 오버가 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토론토의 득점 전환율, 뭐 안타 같은 거 꽤나 좀 치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득점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오고 있었죠. 맥클라는 옛날에 부산 다이 전까지는 토론토 킬러의 면모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언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줄 타는 셈입니다. 그냥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니만큼 템파베이가 언제 뭐 부러져도 안 이상하고, 언제 갑자기 막 템파가 빠따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지만 일단은 뭐 지표상으로는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었고, 템파베이의 승리나 한 점 차 게임 같은 것도 물론 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리스 대 미러키 경기고요. 안드레 팔란테랑 스프롯. 어제 경기 이제 그 연기돼가지고 밀린 경기인데 선발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해요. 원래 미러키가 이러면 좀 선발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저라스키도 아니고 그냥 스프롯이 나오면은 어제랑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이 친구 못 믿기는 합니다. 근데 안드레 팔란테, 얘도 이제 올 시즌 이런 기록 같은 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거 맞지만 사실 늘 이제 언제 수틀려도 이상하지가 않다. 지난번 경기 피츠버그한테 6이닝 실점을 했는데, 그때는 팔란테가 피츠버그한테 이 피츠버그전 기록이 아주 좋다고 썼잖아요. 반대로 미러키한테는 약한 면모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반대로 지금 미러키는 빠따가 좋을락 말락 하다가 최근엔 좀 안 좋았었고, 세인트루이스는 꽤나 오랫동안 좀 이제 승리 기운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경기는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러키가 빠따가 진짜 좋아질락 말락 하는 것 같아. 저는 뭐 미러키 쪽을 한번 역배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싶긴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역배고. 이게 아마 어제랑 그 언더오버가 7.5에서 8.5로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맛도 없고, 굳이 이 경기는 그냥 관망하고 싶습니다. 미러키가 지금 좀 균일하지가 않아서. 다음에 휴스턴 대 다저스고요. 맥컬러스랑 글래스노우인데, 이제 어제 경기 때 다저스가 빠따가, 요즘 다저스 빠따가 참 심각하긴 합니다. 오타니는 요즘에 진짜 못 쳐요. 계속해서 뭐 무안타에 그치고 있는데, 어제는 오타니가 빠따를 쉰 날인데도 그냥 다저스 애들이 엄청 뭐 침묵을 하더라고. 그 전에 뭐 휴스턴전, 세인트루이스전 조금 이제 뭐 나아지나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었고요. 심지어 상대인 램버트도 다저스한테 뭐 방어율이 10점대 1 정도로 엄청 약하다고 했었는데 7이닝 무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날에는 사실 뭐 되게 꼬인 거지만, 내일은 글래스노우랑 맥컬러스면 어제만큼 이런 선발 투수의 우위를 다저스가 못 가져가거든요. 이게 일단은 뭐 맥컬러스가 잘하는 건 아니야. 여기 있는 것처럼 뭐 6.32에다가 이러긴 합니다만은, 바로 직전 경기 때도 본인의 이런 강점, 너클 커브가 이 친구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삼진을 9개나 잡아내고 6이닝이나 먹는다든지. 사실 이날 피안타가 2개밖에 없었는데 볼넷을 4개나 허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실점이나 했거든요. 어쨌든 좋은 날에도 실점 가능성은 좀 있는 놈이긴 하다. 내일 뭐 이거는 결국에 다저스에 빠따가 올라오냐 마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글래스노우도 한창 좋았다가
얘도 이제 가끔씩 이제 제구가 완전 마탱이한 날이 있잖아요. 바로 직전 경기가 그랬습니다. 마이애미한테 볼넷을 6개나 이렇게 내줘버렸다. 사실 뭐 피안타는 3개밖에 안 맞아갖고 다행인데, 어쨌든 이렇게 제구 난조가 종종 와요. 올 시즌에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글래슨도 언제 좀 이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제구 난조가 자주 찾아오진 않습니다. 옛날만큼.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다저스가 일단 선발은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다저스의 빠따 때문에 참 문제야. 어쨌든 휴스턴도 오타니한테 엄청나게 고전했던 편이었었고, 저는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들의 퀄리티가 그거보다 좀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램버트도 엄청 개고점이 뜬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양 팀의 이런 OPS라던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휴스턴의 이 불펜 리스크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바 같은 게 한번 뜰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 근데 이거는 또 오바를 보자니 뭐 글래스노도 잘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다저스 쪽 보는 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다. 저는 다저스가 그래도 일단 봐야 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이 어제도 이 불펜 구간에서 브라이언 킹을 2이닝이나 소개하면서 엄청 짜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헤이더도 없고 아브레이오 완전 마탱이 같고 이래가지고 불펜에 믿을만한 분도 아예 없는데 그나마 있는 브라이언 킹을 엄청 짜냈거든요. 2이닝이나 던지기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경기 후반부에도 다저스가 한 타임이 있을만하고 다저스 보겠습니다. 다음은 샘프 대 샌디인데요. 하우저랑 와일드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저는 작년에 화싹 시절에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화싹에서도 뭐 깔짝 잘한 거고, 템파 가서는 그냥 그저 그랬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와서는 엄청 못하고 있다. 얘는 이제 약간 좀 땅볼 유도 비율 투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올 시즌에는 엄청 쳐맞고 있습니다. 홈런을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마 샘프에서는 가장 못 믿을 만한 그런 선수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만만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원래 뭐 미러키 시즌이나 이럴 때도 선발 한 자리에 굳건히 하던 놈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작년에 좀 화싹 시절에 살짝 플루크라고 봐야겠죠. 반대로 이제 와일드론, 이 너클 커브, 너클 볼러이기도 하고, 저는 와일드론 나올 때마다 뭐 포수와의 궁합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5이닝 3실점으로 꽤나 괜찮았습니다. 컵스와의 경기 때. 왜냐면 제가 그날 컵스를 제일 좋게 봤는데, 이 선발 구간에서는 타이언도 좀 실점도 하고 3대 3이었거든요. 어쨌든 와일드론이 이닝은 못 먹었어도 뭐 1인분 한 셈이긴 했다. 그리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와일드 피치가 없어요. 지난번 경기도 캄푸사노랑 합을 맞췄던데, 캄푸사노랑 원래 진짜 안 좋은데, 이게 그나마 저번 경기 때는 조금 좋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양 팀 다 선발 투수들을 그렇게 믿을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어제도 근데 좀 비슷한 구도에서 웹이 일단은 그래도 이제 워커빌러보다 좋게 볼 게 있었는데 웹도 어제 엄청 고전했잖아요. 샌디도 그동안 빠따가 진짜 별로다가 어제는 14안타 치고, 그냥 샌프란시스코가 샌디 상대로 지금 별로 강점이 없는 것 같아. 내일도 일단 선발이 앞선다고 볼 수는 없고요. 빠따적으로는 지금 그나마 아다메스랑 그 데버스가 엄청 못하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하루에 뭐 안타 하나씩은 쳐주잖아요. 반대로 체프먼 같은 애들 지금 진짜 슬럼프고, 베일리 말할 것도 없고, 엘리엇 라몬스도 조금 좋다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그냥 빠따적으로는 샌디에고를 좀 더 믿을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오늘 또 낮 경기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낮 경기 때 더 못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운드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는 양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하우저한테 크게 뭐 달라지는 특징은 아니어서, 와일드론이 낮 경기 때 좀 약하대요. 이런 게 좀 변수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둘 다 특히 이제 와일드론이 연차가 많이 된 선수도 아니어서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요. 저는 뭐 본다면은 일단은 뭐 샌디승? 양팀의 투수의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오바 보고 싶은데, 근데 오바 보는 거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빠따 리스크가 심해서 오바는 좀 별로고요. 그냥 샌디에고 쪽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사 대 화싹이고요. 우레냐랑 슐츠인데 둘 다 뭐 이제 좀 신인 선발들이죠. 올 시즌이 첫 이런 선발들을 맞이하는 거고, 둘 다 뭐 5경기 4경기씩밖에 안 했습니다. 선발로서는 각각 이제 3경기 4경기 했는데, 근데 우레냐는 얘 이제 저번에 좋은 경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때 볼넷 저지르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저는 리스크는 이 우레냐 쪽이 조금 더 크다고 보기는 해요. 삼진 잡는 능력, 이런 뭐 구위 같은 것들은 좋은데 제구 같은 게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직전 경기 매치한테는 5이닝 1실점, 꽤나 괜찮은 경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안타 자체를 많이 맞지는 않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아 슐츠, 얘도 이제 제구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21.1이닝 동안 볼넷이 12개인데 그래도 우리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치고, 이 기간 동안 피안타가 1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WHIP는 엄청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노아 슐츠가 일단은 둘 다 뭐 각각 얼마 경기 안 했지만 얘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긴 한데, 양 팀의 빠따 분위기를 살폈을 때 이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가 홈이랑 원정에서 홈일 때 엄청 4.25점이나 언더로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7경기 연속으로 9점 기준의 언더기도 했었고요. 양팀 다 지금 한 점 차 게임이 많은 거는 둘 다 이제 좀 빠따가 애매해가지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어제 경기도 이제 천사에서는 홈런이 3개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가 홈에서는 홈런이 13개, 원정에서는 33개로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그 홈런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어제 좀 막 트라우시 홈런 쳤을 때도 이게 원정입에서 갑자기 좀 나온 거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그냥 본다면 화싹이 조금 더 지금 탄탄한 구간이지 않나. 이게 천사가 요즘에 좀 진짜 못 이겼었는데 매치 이긴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데트머스 경기 때. 그냥 그래서 천사가 어찌 보면 이제 좀 뭐랄까 분위기가 좀 꺾일 수 있는,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저는 화싹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화싹이 엄청 무너질 만한 시기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우레냐 같은 친구를 믿고 천사가 뭐 분위기가 굳어질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화싹을 보도록 할게요.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대 애틀랜타인데요. 브라이언 우랑 페레즈입니다. 자, 시애틀도 제가 저번에 낮 경기 지표를 말씀드릴 때, 시애틀은 낮 경기를 좀 잘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투타 양면에서 여기 밑에 이제 그 평균 OPS보다도 낮 경기 때 거의 뭐 4등 수준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중위권에서. 그리고 이제 방어율도 7등에서 4등까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낮 경기 때 꽤나 잘하는 팀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지난번에도 낮 경기 강세를 가지고도 켄자한테 졌었거든요. 그리고 브라이언 우도 딱히 뭐 낮 경기 때 잘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 브라이언 우가 작년에는 뭐 시애틀의 에이스였는데 지금 스타트가 좀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좀 초반부터 사실점이나 하고 피홈런 2방이나 맞고, 그 전 경기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2경기가 많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세인트루이스전은 그날은 양팀 다 빠따가 너무 미쳤다, 합해가지고 홈런 뭐 8개 나오고 이런 날인데, 브라이언 우가 그런 날도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흐린 눈을 떴는데, 바로 다음 경기 켄자한테도 6실점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라이언 우도 지금은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래 그리고 이 경기가 그랜트 홈즈 등판 예정이었는데, 그랜트 홈즈가 지난번에 쿠어스 필드 가가지고 1회부터 그냥 개 터졌잖아요. 재고 엄청 많이 좀 흘리기도 하면서. 오늘은 마틴 페레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러면은 그래도 마틴 페레즈가 그랜트 홈즈보다 훨씬 더 낫죠.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나는 일단 언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해. 그리고 또 오늘도 애틀랜타가 시애틀 원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역배를 받았는데 2배나 되거든요. 나는 맨날 말하지만 지금 애틀랜타 일단은 맷 올슨이 거의 뭐 MVP급 포스를 보이고 있고, 뭐 알비스라든지 좀 시시각각 해줄 만한 애들 잘해줍니다. 해리스도 그렇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땐 난 지금 애틀랜타가 시애틀한테 이렇게 꿀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단순하게 브라이언 우라는 이유만으로 애틀랜타가 2배를 받기에는 양팀의 좀 체급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랜트 홈즈였으면은 나는 그랬으면 좀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홈즈가 아니고 페레즈다. 얘도 뭐 나이도 많고 미들놈까지는 아니에요. 지난 경기도 볼넷 많이 주고. 근데 혼자 자빠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했다. 이게 브라이언우가 작년에도 원정에 비해서 홈런 성적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작년에 퀄리티 스타트가 진짜 많았는데 특히나 홈에서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직전 경기 켄자한테도 홈에서 또 빠그라지고 하니까 딱히 뭐 브라이언우를 지금은 좋게 보고 막 이렇게 믿을 만한 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애틀랜타 쪽으로, 그리고 뭐 한점차 게임도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브라이언우는 얘가 한점차 게임이 작년에 거의 뭐 선발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30번 선발 중에서 15번이 한 점 차였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한 점 차 게임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더오버는 굳이 보라면 8.5면 언더인데, 만약에 홈지였으면은 언더가 무서웠겠지만은 페레즈라 가지고 언더를 좀 보는 셈이다. 그렇게 볼게요. 자,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이고요. 그리고 플레어티랑 소니 그레이입니다. 자, 플레어티 지금 뭐 디트로이트 선발 중에 미들놈은 전혀 아닙니다. 5.90에다 요즘엔 이닝도 못 먹어.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가장 볼넷이 많은 선발 투수 중에 하나죠.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바 채들러가 26개, 플레어티가 25개입니다. 플레어티가 5이닝이나 덜 먹었는데도 그런 성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제구가 가장 형편없는 선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이러다가도 기복이 있어서 좋은 날도 있긴 한데 갑자기 그게 내일이겠냐? 그런 생각까지는 많이 들진 않아요. 딱히 뭐 보스턴한테 좋았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보스턴이 빠따폼이 좀 괜찮죠. 어제는 이제 막 프렌버 발데즈까지 털어먹기도 했었는데, 좀 넓게 봤을 때는 한 자릿수 안타 기간도 좀 있지만은 최근 한 대여섯 경기가량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긴 했었어요. 원정일 때는 언더오버상으로는 좀 더 오바로 가는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소니 그레이가 저번 경기 때 얘가 이제 좀 3회도 못 채우고 부상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나는 부상 장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꽤나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만약에 얘가 아니었으면 베넷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였는데, 신인 선수 믿을 바에는 그냥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게 낫기는 낫죠. 어쨌든 소니 그레이도 지금 뭐 방어를 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성적하며, 저는 이 경기는 7.5 받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봤습니다. 일단 보스턴의 빠따가 좀 살아난 게 큰 것 같고, 디트로이트도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빠따가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엔 이거를 좀 까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소니 그레이가 엄청 뭐 지금 견고하고 그런 면모는 없으니까 저는 이 경기 7.5 받았으면은 오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보스턴 쪽으로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대 어슬레키스인데 휠러 대 스프링스네요.
자, 어제 경기는 되게 좀 선발들이 좀 잘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뭐 산체스는 지금 필라델피아 그냥 누가 뭐래도 에이스지만 원래 원조 에이스는 휠러잖아요. 근데 휠러가 이제 작년에 이런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도 조기에 좀 했었고 혈전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못 뛰다가 이제 복귀해서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휠러가 복귀 전 때 마이너리그에서 구속이 좀 안 나온다, 우려스럽다 이러면서 얘를 좀 안 좋게 봤지만은 지금 두 경기째 좋습니다. 직전 경기도 구속이 잘 나온 건 아니었지만은 어제는 투구수는 94구까지 이어가면서 거의 뭐 한 6이닝가량 버텼거든요. 6이닝 동안 1실점, 3진 8개, 그냥 휠러다운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휠러는 그냥 좀 이제 나이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뭐 흐트러진 모습이 없다면은 그래도 뭐 꾸준히 좋게 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스는 얘도 이제 원래 작년에도 그렇고 어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좀 스타트는 괜찮았지만은 최근에 3경기가 개판입니다. 5이닝 7실점, 6이닝 4실점, 3이닝 2실점 이래가지고 스프링스 지금 단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타구의 내용들도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필라델피아가 지금 이제 연패 끊고 확 이제 살아난 것도 있잖아요. 물론 어제 경기는 선발 이제 세베리노한테 좀 고전을 하다가 불펜을 개털어 먹은 건데, 불펜을 그냥 턴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저도 이제 언더를 봤다가 불펜 구간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게 오버가 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뭐 필라델피아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러의 포스가 여전하고 그 이제 스프링스가 약간 하락세에다가 필라델피아는 지금 이제 하퍼를 필두로, 그리고 그 전에 못 치던 애들 알렙 고픈 같은 애들 이제 라인업에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많이 좀 살아난 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아마 알렉봄이 복귀했나 그랬는데 봄이 아마 안타 하나 쳤을걸요. 그리고 이외에 뭐 아돌리스 가르시아나 소사 이런 애들 그냥 뭐 다 이제 좀 바꿔서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슬레티스도 이제 좀 어린 애들이 무섭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요. 8.5 받은 거는 사실 언더보는 별로 뭐 갈만한 게 아닌데, 언더? 왜냐면 이제 또 필라델피아도 좌안한테 약하다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신경 쓴다면은 뭐 언더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연패를 끄고 나서 지금 8승 2패로 많이 상승세다, 이게 좀 주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볼티모어고요. 유리 페레즈랑 브랜든 영인데, 사실 뭐 요즘에 볼티모어가 오바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점수 실점한 거 하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볼티모어는 그냥 오바 보기 좋은 팀이야. 7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고 유리 페레즈의 브랜든 영인데, 사실 유리 페레즈도 공은 좋아요. 나이도 어리고 유망한 선수지만은 사실 뭐 실점 면에서 보여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마이애미 믿을 만한 선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좀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애들도 막 장기간 동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유리 페리즈도 좀 그럭저럭 그냥 뭐 5이닝 정도 버텨주고 막 이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좋은 날에는 막 7이닝 동안 삼진 10몇 개 잡고 그러지만은 올 시즌에 아직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피홈런이나 또 이제 볼넷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유리 페리즈 그렇게 높이 띄울 건 없다고 봅니다, 올 시즌에는. 그리고 브랜든 영도 얘도 뭐 좋은 날이 몇 번 있었는데 주전형이 4이닝 동안 10피안타, 홈런 2방 이렇게 맞으면서 사실 이 친구도 그렇게 뭐 올려칠 건 없죠. 그나마 볼티모어에서 옛날엔 좀 키울 만한 유망주셨지만은 그렇다고 뭐 선장세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얘를 뭐 좋게 볼 건 없어서 저는 그냥 본다면은 뭐 마이애미 승리나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냥 볼티모어 요즘에 오바 보기 너무 좋아서. 자, 그 다음 워싱턴 대 미네소타입니다. 마이스 미콜라스랑 베일리 오버고요. 일단은 베일리 오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얘가 좋은 시즌은 2.98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3점대 후반, 작년에는 5점대 초반, 늘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뭐 볼넷 많이 안 준다, 안정감 있는 유형이다 이런 건 있지만은 작년에 이닝 소화도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나쁜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이제는 좀 이닝도 잘 먹고 있고, 특히나 직전용이 이제 거스먼과의 경기 때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해설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느림의 미학, 그 얘기만 계속 똑같이 하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거스먼 상대로도 베일리 오버가 이제 홈런 하나 맞은 거 말고는 아주 뭐 좋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인지업 같은 거 많이 써가면서 범타율도 좋았었고 그냥 붕붕 뜨는 공들, 그런 것들 상으로 그냥 베일리 오버는 일단은 공은 느린데 로케이션 같은 거 좋고 본인이 원하는데 꽂을 줄 안다. 홈런 리스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싱턴이 일단은 홈런 자체가 그다지 뭐 많은 편도 아니고 최근에 4경기째 무홈런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베일리 오버를 좋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일스 미콜라스 요즘에는 5이닝 먹기도 어렵죠. 대부분 경기를 뭐 4이닝 미만으로 이렇게 막 치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6경기째 뭐 4이닝 정도밖에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일단은 미콜라스 좋게 볼 거 별로 없어. 얘도 이제 가끔 오프너 쓴 다음에 나오고 이랬는데 글쎄요, 갑자기 늘 미콜라스가 5, 6이닝 먹어주거나 얘도 이제 고점 있을 때는 막 7, 8이닝 가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그런 면모까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베일리 오버가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선발이죠. 거기다가 어제도 이제 빠따가 워싱턴도 지금 뭐 제임스 우드 같은 애들 한창 이제 초반에는 얘 말고도 누네즈도 그렇고
뭐 조이 비머라든지 그리고 에이브람스도 초반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다 요즘에 컨디션 같은 거 좋지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뭐 미네소타 쪽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워싱턴도 제가 좌한 상대로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런 것들도 네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막 보여주지는 못했었고 그냥 뭐 미네소타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워싱턴이 홈에서 약한 거 이런 것도 쓸만하죠. 그리고 홈에서 4승 13패 원정 12승 7패 이런 것들도 차이가 보여가지고 홈에서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까지 살려본다면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키스 대 텍사스입니다. 저는 어제 양키스를 조금 조심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순전히 디그롬 리스크가 좀 있어 보였고 뭐 양키스 선발이 글쎄 좀 다른 날보다 엘머 로드리게즈 지금 땜빵 선발인데 약간 좀 그래 보였잖아요. 난 그래서 양키를 피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디그롬까지 괴롭히더라고. 지금 양키스의 빠따폼이 대단합니다. 엄청 잘 치고 있던 벨라이스도 지금 막 부상에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양키스가 경기 후반부에 이걸 또 해줬었어요. 글쎄 그런 것들 보니까 양키가 지금 그냥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야. 근데 워렌도 잘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볼디가 나온다. 자, 이볼디가 저번 경기 때도 양키스 상대로 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7이닝 무실점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 올 시즌 내내 그냥 가끔 좋았다 뿐이지 대부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볼디는 특히 양키스한테 엄청난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최근 8경기 동안 옛날엔 얘가 양키 아마 선발 투수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볼디는 양키한테 최근 8경기 동안 51.2이닝에 1.76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게 여기 있는 지표들이 전부 다 22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라는 건데 근데 그때면은 이볼디가 구속도 조금 떨어졌을 때고 뭐 텍사스에서 우승을 했던 뭐 이런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양키한테 대부분 잘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초반에 잘하다가 부상당하고 그랬는데 부상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양키한테 8이닝 무실점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양키의 빠따 폼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최근에 거르던 이제 7이닝 무실점 승리는요. 그때 양키스가 빠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해낸 거라서 야 이거 이볼디가 나오는 날은 양키스를 조금 또 이제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옛날보다는 구속도 느려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양키가 폼이 너무 좋긴 해. 그리고 워렌도 잘하고요. 워렌도 지금 완전 올해의 발견이죠. 지난번에는 구속도 안 나왔는데 볼티모어한테 삼진 9개 뜯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양키스를 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이볼디를 믿는다면 그러면 언더도 못 볼 게 없거든요. 그냥 양키스가 빠따가 너무 무섭기는 해. 그거 하나만 문제인 것 같고 그냥 이것도 뭔가 아다리가 지금 양키가 진짜 보기 좋은 팀인데 약간 이게 이볼디 같은 애들 당장 최근에도 실적을 냈던 애들 텍사스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빠따가 조금 친다고 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양키도 그냥 한번 좀 조심해보고 싶긴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양키 마연에 막 축으로 잡을 만큼 양키가 요즘 잘하고 있는 거 알아. 막 벨라이스 없는 날에도 가고 그랬는데 뭔가 오늘은 양키를 메인으로 삼기에는 조금 뭔가 부담되는 느낌? 저는 텍사스의 전력 자체도 그렇게 막 엄청 후달린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빠따가 안 좋긴 하는데 워낙에 이제 좀 불펜이나 선발이나 튼튼해. 그래도 뭐 양키 승 보는 거야 뭐 같고 8.5 기준의 언더를 볼 텐데 그냥 양키한테 조금 거리를 더 보겠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언더 본다고 했는데 이건 선발 투수상으로 언더 볼 만한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양키스는 홈으로 오면은 거의 뭐 4점가량 점수가 원정보다 잘 나고요. 텍사스도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 3.73점가량 점수가 더 잘 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언더 오버는 조금 이제 꼬름하면은 안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언더 보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양팀 다 최근에 언더 오버 품 같은 것들도 아다리가 맞지가 않고. 자 그리고 컵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금 리글리 필드에서 컵스의 이런 연승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야 어제도 이걸 또 끝내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 경기 때는 역전승하더니 어제 경기는 또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의 이런 실책 때문에 연장에서 이제 또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겼지만 어쨌든 13연승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어제는 다른 날보다 선발 구도가 조금 그래도 빡센 날이었잖아요. 이게 일단은 뭐 타이온이랑 에벗 이 구도면 에벗이 일단은 컵스한테 잘했었고 타이온도 괜찮았는데 홈런 리스크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빡셌는데 어제는 이제 뭐 에벗이 그래도 좀 그 판정승을 거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를 컵스가 이걸 또 어렵게 해준 거다. 그냥 나는 지금 빠따 폼 자체는 컵스가 훨씬 더 나아 보이기는 해. 어제 경기도 이제 볼넷을 많이 얻고 출루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모자랐던 거지. 어쨌든 그런 경기 또 이제 끝내는 것도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콜린 레이 싱어면요. 저는 이거는 콜린 레이가 조금 더 낫다고 보긴 합니다. 내일 이제 컵스에 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런 플라이볼러들이 고전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콜린 레이는 얘도 이제 종종 좀 안 좋은 날이 있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애리조나한테 5.1이닝 동안 뭐 2실점에 그치기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콜린 레이도
컵스에서는 3, 4선발 정도로 할 만한 친구고요. 반대로 이제 브래디 싱어도 얘도 이제 고점이 있는데 보통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지나은 경우도 이제 사회도 못 넘겨 땅볼 유도 비율 투수여가지고 그래서 뭐 큰 거를 안 맞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만 하지만 올 시즌 벌써 7홈런이거든요. 작년보다 확실히 스타트가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초반에 조금 잘하는가 싶더니 한 경기에 그냥 개 터진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이제 좀 큰 변수도 있을 만한 놈인데 일단은 저는 브래디 싱어는 그렇게 뭐 콜린 레이보다 높이 보는 쪽은 아닙니다. 어제는 선발 투수들이 조금 비등비등하거나 신시가 약 우세였다면은 오늘은 저는 컵스 쪽으로 향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싱어는 원정도 잘 못합니다. 네,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 시즌도 조금 이래요. 그리고 이제 땅볼러인데도 피안타가 엄청나게 또 이제 상위권에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메이저리그 피안타 순위 같은 것을 보면 일단 로건 앱이 가장 많이 쳐맞았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뭐 로렌진이나 산체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싱어가 32.1이닝밖에 안 되는데 47개거든요. 이거는 브라이언 베어랑 비슷한 수치다. 베이오 다들 아시죠?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싱어가 이러면서 홈런도 많이 맞고 한다면은 지금 컵스 빠따한테는 당연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컵스의 승리 그리고 뭐 7.5 기준도 오바도 조금 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오바도 좀 많고. 자, 다음은 켄자 대 클블입니다. 레이건스랑 칸티오고 뭐 같은 지구라서 많이 만나는 애들인데 글쎄요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 일단은 켄자가 얘네들이 한창 빠따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좀 은근히 잘 이기고 있습니다. 5연승을 달리고 있고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글쎄 빠따가 그렇게 막 못 치나 싶은데 요즘에 좀 많이 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양팀 다 켄자는 홈으로 왔을 때 일단은 많이 이겼어요. 더 3점가량 이 득실 마진이 좋아진다. 반대로 클블은 원정일 때 좀 더 오바가 많아진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레이건스는요 기복이 좀 있는 편이죠. 얼마 전에 구속이 갑자기 막 2마일이나 잘 나오는 거 하면은 바로 다음 경기 때 또 이제 볼넷 3개 주고 피홈런 3번 맞고 하면서 재구 문제를 또 노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스가 이제 좀 저는 오락가락이 너무 심한데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봐야 되긴 한다. 가지고 있는 툴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잘 발현은 안 되는 것 같아. 좀 더 안정적인 기간이 오면은 그때 이제 좀 좋게 보도록 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좋게 볼 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클블한테도 강한 편이었는데 이제 올 시즌에 0.2이닝 만에 30점하고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반대로 칸티오는 보통 이제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커리어 사상 가장 좋은 경기를 작년 이제 클리블랜드가 한창 디트 추격할 때 그때 켄자 상대로 8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친구의 가장 좋은 경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 5.2이닝 2실점으로 켄자한테는 잘했다든지 그래서 둘 다 좌한 투수기도 하고 뭐 근데 좌한인데도 은근히 이렇게 좌타자한테 약한 면모도 있더라고.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건데 무튼 오히려 그냥 조금 더 균일한 쪽은 칸티오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클리블랜드도 좌투수한테 되게 강하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요즘에 빠따력으로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어쨌든 저는 뭐 클리블랜드가 역배받은 것 자체는 기분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클리블랜드 2.5%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고 그냥 클리블랜드 역배 보고 싶었고요. 7.5 기준으로는 지금 빠따면 오바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이게 클블 때문에 어쨌든 클블이 이긴다면은 저는 좀 친다는 쪽이라서 레이건스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러면 오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 대 매치입니다. 로렌젠이랑 페라타인데 이 경기 어제 이제 그 연기된 경기잖아. 그래서 따로 뭐 선발이 바뀌거나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로렌젠 대 페랄타 어제랑 뭐 분석했던 거 똑같이 지난번 맞대결 때는 로렌젠이 이제 매치 원정 가가지고 7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하면서 올 시즌 가장 좋은 피칭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재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페랄타도 그날 이제 같이 만난 건데 그때 이제 페랄타가 판정패한 셈이었거든요. 뭐 어제도 말했다시피 체인지업을 세컨 피치로 바꾸면서 삼진은 줄었지만 방어는 좋아졌다. 하지만 매치 와서는 그런 것들이 잘 좋지가 않더라. 지난번 경기도 본인의 이런 수비 있을 때문에 좀 실책도 좀 있었었고 뭐 그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기록 대비 사실 활약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로렌젠도 그 경기 말고 그 매치 전 잘했던 거 말고 그 다음 경기 또 이제 신시티 만나가지고 그래도 아주 못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렌젠도 그렇고 막 퀸타나나 스가노 이런 애들 다 쿠어스에서 고전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그래도 한 자리 식스를 하고 있습니다. 버텨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페랄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쿠어스 필드에서는 통상 3경기 동안 좋은 면모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페랄타가 쿠어스는 은근히 견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매치에 빠따도 지금 비엔토스 말고 정도는 그 막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가 없는 것 같고 콜로라도는 원래 홈에서 시리즈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정 가서도 잘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제 홈에서 시리즈들이 애틀랜타한테 너무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졌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빠따도 미치 모니악 이런 애들 말고는 뭐 잠잠한 편이어서 일단 콜로라도의 프렘 보고 싶기는 해요. 막연하게 그냥 매치를 지금 뭐 정배 메리트는 아예 없다고 봐서 저는 굳이 본다면 뭐 콜로라도 2.5 프렌이나 뭐 언더 이런 것들 보고 싶은데 역시나 뭐 맛있는 경기는 아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대 피츠버그입니다. 이 경기는 좀 그 지표를 볼 게 있는 게, 자, 원래 소로카가 올 시즌 되게 좋은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3이닝 동안 8실점을 얻어맞으면서 아주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력 갑자기 확 튀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약간 이 친구를 변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소로카의 피칭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게 포심이랑 슬러브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여기 준비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빨간 지점들이 포심을 어디에다 꽂았냐. 바로 직전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파란색이 슬러브거든요? 그 포심이랑 슬러브가 어느 정도 로케이션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직전 경기가 이랬었고, 그 전 경기 때, 그리고 그 전전 경기 때, 뭐 전 경기랑 전전 경기는 아주 뭐 좋은 활약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봤을 때, 대각선으로 봤을 때, 그 대각선상으로 왼쪽 아래는 슬러브, 오른쪽 위쪽에는 이렇게 그 포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대부분 이제 슬러브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좀 하이패스트볼을 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는 이제 공들이 일단은 많이 좀 몰렸었어요. 슬러브도 좀 최대한 아래쪽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몰린 공도 많았었고, 포심도 하이패스트볼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다른 날보다 존 안쪽으로 많이 몰린 것들이 보인다. 보시면 이렇게 좀 그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갖고 엣지를 좀 살리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직전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 다른 날들 보면은 다 이렇게 존 아래쪽으로 딱 걸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중심 쪽으로 몰린 게 되게 많았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소로카가 고전을 했었는데, 물론 이런 게 당장 이제 오늘 경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직전 경기 피칭 내용은 공들이 좀 몰린 날이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소로카가 구위가 대단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강점이랑 로케이션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단 지금 피츠버그 빠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뭐 스킨스도 지난번 경기 때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비 도움을 좀 못 받았다던가, 그냥 유망주도 있잖아요. 오니엘 크루즈 일단 중견 수습이 그냥 말도 안 되고 엄청 못하죠. 코너 그리핀도 유격수로서 저는 수비가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킨스가 최근 등판 때마다 좀 이런 수비 도움을 못 받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삼진 9개나 잡았지만은 뭐 1회부터 홈런 2방 맞는다든지 본인이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홈에서는, 스킨스가 홈에서는 진짜 잘하는데 지난번 경기는 홈일 때도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스킨스가 작년 포스는 아니기는 해. 그건 맞는데, 그래도 전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고, 피츠버그 빠따 한창 좋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사그라진 부분도 있고요. 애리조나 빠따가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엄청 뭐 생산력이 좋지는 않더라고. 어제는 뭐 많이 쉬었지만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7.5 기준으로 오바가 되게 많은데요. 이 정도 투수들이면 저는 언더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이건 제 소신 같은 거 넣어본 거고, 사실 소로카를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로케이션이 다른 날보다 조금 별로이지 않았나. 과연 오늘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피츠버그는 컨택이 그렇게 잘 되는 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입니다. 뉴욕 대 필라델피아고, 자, 지난번 경기 그냥 뭐 뉴욕이 개발은 경기가 한번 있었었죠. 뉴욕은 그래도 이제 애틀랜타한테 4대2인가 그렇게 올라왔고, 필라델피아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비드가 좀 부상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난번 경기는 그냥 뭐 뉴욕이 뭐 30점 차 이상으로 개만을 했던 경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원래 엔비드가 타운스 만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앞서는 선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난번 경기는 타운스가 엔비드 상대로도 좋은 면모를 많이 보였었다. 그리고 그 전에 시리즈는 브런슨한테 막 다이슨 다니엘스가 붙어가지고 엄청 빡셌는데, 지난번에는 필라델피아가 아마 우브레나 에지컴 이런 애들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이제 뭐 브런슨이 본인의 샷들의 대부분이 페인트도 안쪽에서 이루어진다든 이런 식으로 35점이나 또 좋은 면모를 보였어요. 어쨌든 브런슨이 2경기째, 애틀랜타와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와의 첫 경기, 2경기 연속으로 본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브런슨은 지난 플레이오프 때마다 뉴욕에서 캐리를 해왔는데, 애틀랜타와 시리즈 초반에는 다이슨의 수비에 좀 고전하다가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첫 경기부터 좋은 면모를 보여드린 편이에요. 그리고 오지나 미칼은 이번 시리즈 때 되게 안 좋았고, 오지 아누노비는 그냥 뉴욕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는 가장 좋은 선수였는데, 저번 경기도 아누노비가 엄청 잘했습니다. 여기다가 미칼까지 살아났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심지어 벤치까지 뉴욕에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는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런 뭐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혹은 뭐 뉴욕의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뭐 필라델피아가 아무것도 못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냥 뭐 자유투 많이 뜯은 거, 그거 말고는 뭐 슛감이나 수비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밀린 경기였었어요. 과연 그게 이 필라델피아가 좀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전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뉴욕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3경기째 30점 차 이상의 대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 경기랑 핸디값이 똑같다? 나는 그러면 필라델피아보다는 그냥 뉴욕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물론 필라델피아도 폴 조지의 3점이라든지 에지컴이 조금 더 좋아진다거나 엔비드가 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한두 번은 오겠지만은,
그냥 저는 이 시리즈 자체는 뉴욕 닉스가 올라갈 만한 시리즈라고 보기는 봐요. 보스턴과의 그 1라운드 시리즈 때도 필라델피아가 아마 1차전을 개발리고 2차전을 땄거든요. 닉 널스 감독이 조정을 잘해오긴 하는데 뉴욕 상대로도 그런 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저는 뉴욕 닉스가 확실히 이제 타운스를 많이 써보는 거, 링커 역할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제 문제점이었던 브런슨을 괴롭히는 다이슨 다니엘스 떼내기 이런 것들도 잘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벤치에서도 미첼 로빈슨 같은 애들 맡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 여기다가 뭐 콜렉도 3점 터져, 아직도 맥브라이즈나 알바라도 이런 애들까지 있어서 벤치 뎁스까지 저는 뉴욕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뉴욕을 좋게 보는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필라델피아가 좀 밟으면 꿈틀하겠지만은 그냥 대체로는 저는 뉴욕이 올라갈 만한 시리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샌안토니오 대 미네소타입니다. 자, 지난번 경기 웬벤야마가 그 블락을 12개나 찍으면서 트리플 더블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NBA 플레이오프 역사에서 단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웬벤야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앤드류 바이넘이랑 하킴 올라주원 아시다시피 그냥 뭐 역대급 센터고 바이넘도 전성기 땐 잘했던 놈인데,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NBA 정규 시즌에서도 이렇게 블락으로 트리플 더블을 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이바카? 엄청 옛날이에요. 이바카? 그 정도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웬벤야마 그런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웬벤야마는 이런 블락이나 수비 같은 것들은 좋았지만은 본인의 공격, 지난번 경기 때 웬벤야마 팍스가 둘 다 동시에 이 약투가 아주 조졌거든요. 3점 같은 거 아예 못 넣기도 하고. 근데 미네소타 수비가 꽤나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난번 경기 이제 샌안토니오가 어쨌든 이 경기를 비빌 뻔도 했는데 마지막에 미네소타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웬벤야마 팍스가 그 정도로 못했으면 사실 그냥 이길 경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저는 지난번에도 미네소타 프렌을 보긴 했지만 이거 되게 막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미네소타는 이미 기대치를 아득하게 초월을 했다. 샌안토니오 1라운드를 좀 편하게 올라왔고 그렇게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첫 경기 때는 팍스나 웬벤야마 해줘야 되는 애들이 둘 다 별로 못했단 말이에요. 글쎄 근데 다시 사실은 둘 다 팍스나 웬벤야마가 미네소타 상대로 둘 다 조지기는 어렵기는 해.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앤트맨이 생각보다 일찍 복귀를 해가지고 벤치에서 18점이나 넣어주면서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나는 저번 경기 좀 중립적인 지표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갔고 샌안토니오는 그냥 가장 좀 팀에서 득점을 책임져야 되는 애들이 아주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갈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 경기 같은 그런 시리즈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샌안토니오가 대부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가 덴버를 꺾고 올라온 만큼 그런 집중력, 원래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 단골인데다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플레이오프 같은 이런 농구랑 잘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막 지금 디빈첸조도 없고 하니까 테렌스 셰논 주니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얘가 미네소타 내부 유망주 상으로는 딜링엄보다도 후순위고 수비적으로는 클락보다도 후순위였는데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제대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빈첸조나 앤트맨이 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셰논 주니어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도스무 말할 것도 없고요. 맥다니엘스 늘 1인분 이상에다가 저번에 캐리하는 경기까지 해주고, 고베어 수비, 웬맨야마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또 한 번 사실 그냥 프레임 보고 싶긴 해. 개인적으로 저는 미네소타를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215.5는 사실 저번 경기 1, 2, 3쿼터 내내 언더였다가 4쿼터 때 60점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좀 여유 있는 언더였거든. 이 샌안토니오가 팍스 웬메냐가 너무 못 넣었다. 그게 변수긴 하지만 저는 뭐 다시 봐도 솔직히 언더 보고 싶긴 합니다. 저번이랑 같은 그림으로 미네소타 프레에다가 언더인데 솔직히 이 시리즈는 어려워요. 네, 어렵게 보여집니다. 저도 시즌 내내 샌안토니오가 진짜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시즌 모습만 보면은 진짜 우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확실히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 모드는 대단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